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N 플러스가 그 증자 정정 공시도 있었고, 몇 가지 그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주가 향방을 우리가 그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여러분 그 5월에 떠나서 9월에 돌아오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9월에서 10월로 접어드는데 되게 1년 중에 5월은 주식을 좀 팔고 떠나고 9월에는 좀 주식을 사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최근 지수하고 더불어서 상황을 보면 미국 금리 인하도 이루어졌고요. 일단 그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주식 격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일단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그 한번 주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유상증자 가격을 정정을 했다. 네, 이거 대단히 큰 플러스 요인이죠.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매번 안 되는 것이 유상증자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높죠. 높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낮췄어요. 그죠? 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823원에서 1508원으로 확실하게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증자 대금이 들어올 수 있죠. 다만 이제 주가가 뭐 1600원, 뭐 1700원, 뭐 이런 정도 유지가 된다면 되게 요 정도 가격이면은 제3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하튼 9월 20일에 납입일을 9월 30일로 일단 변동을 시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납입 여부를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3자 배정 대상자도 변경이 됐죠. 직규 자산운용에서 뱅커 스트리트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 뱅커 스트리트는 사모펀드예요, 여러분. PEF입니다. 이 뱅커 스트리트과 관련돼서 보시면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M&A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모펀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은 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특징적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CB 전환가액이나 그 교환가액이 정정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것이 물량화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로의 최대 주주가 EN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최근에 유로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거는 말이에요. 유로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고 12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EN 플러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나중에 혹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증자를 하니까 그리고 12 발행하니까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EN 플러스 지분율은 낮아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지분 경쟁 뭐 M&A 뭐 해가지고 그 주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EN 플러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요게 제가 그 세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 괜찮아요, 지금.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저 자, 2차 전지 쪽. 네, 이쪽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죠. 네, 오늘도 보면은 에코프로 BM 네,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행보가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가 통하지 않고 호재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게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사항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외인들이 계속 팔지 않느냐. 근데요, 외인들 지분은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보면
EN 플러스의 외인 지분이 2.6%입니다. 이 얘기는 외인들 지분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외인 매물 압박 없어져서 개인 큰 손들이 주도를 할 수 있어요. 주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한 5가지 요인들을 보면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의 변화상을 여러분들이 나타났을 때 빨리빨리 숙지를 하시고 인지를 하셔서 혹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긴급 매매 사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요 2가지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은 그냥 EN 플러스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바뀐 새로운 번호, 요 번호로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 그러면 아마 매매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꼭 문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소개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한번 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번 달에 매집해서 9월 달에 매집해서 10월, 11월에 크게 터트릴 종목. 요거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자, 요거는 꼭 잘 하셔가지고 좋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2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